네, 국회는 오늘 법사위와 행안위 등 모두 7개 상임위원회별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와 기재위 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는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국가맨 이슈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국감 상황 또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7개 상임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방에서는 과기부를 대상으로 해서 AI 경쟁력 제고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행안위에서는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해서 우편 투표제의 어떤 문제점, 개선책 이런 부분을 좀 촉구했고요.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플랫폼 기업의 지위 남용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요. 특히 이제 법무부와 이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법사위 국정감사가 주목을 끌었는데, 그동안 내내 좀 김건희 국감, 이재명 국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 수사의 어떤 형평성, 공정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요. 오전 국감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김건희, 이재명 국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날도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 국감을 보면서 언론도 국민도 그렇지만 뭔가 이제 생산적인 것보다는 뭔가 공박,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국감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NGO 관련해서 그쪽에서 이제 평가를 내리기를 D-, 제가 볼 때는 더 낮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후한 점수를 준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 국정감사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사 아니냐, 국정수사 아니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은 여야 공이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어를 하거나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때로는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산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오지 못하는 게 당연한 수순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이제 야당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승전 특검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제 특검을 하자는 거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절차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국감에 대한 이제 총평까지 쭉 해주셨는데,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 조금 좀 이번에 맹탕 국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국정감사에서 따질 것도 다 따지고 현안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은 AI 교과서라든지 또 의정 갈등 문제라든지 따져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워낙 이슈가 큽니다. 명태균 관련된 논란이 온 국감을 뒤엎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가톤급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특히나 법사위에서는 그 강도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법사위에는 사상 초유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야당에서는 벼르고 별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결국은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이 또 다른 측면으로 의혹을 이제 제기했습니다. 지난 12월 달, 작년 12월에 경남 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검찰이 검사 한 명도 없는 이 사무국 산하의 부서에다가 배당을 했다. 결국은 수사의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강혜정 씨가 5월 달에 4천여 장의 캡처본을 검찰에 넘겼는데, 그걸 갖다가 5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선거법 시한 마지막 임박해서 9월 말에서야 비로소 창원지검에다가 배당한 거, 이걸 두고 야당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절차대로 또 관례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공방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고, 아마 국감 끝나도 이 문제는 여전히 전국의 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과방위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하고 유일인 방심위원장을 고발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특히 KBS 사장이 이제 후보로 이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천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명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추천된 그 사장 후보자가 지난번 2월에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대담을 진행하면서 그 당시 명품백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거의 초기 단계 아닙니까? 그때 이제 명품백을 이제 조그마한 파우치 이렇게 이제 발언한 것을 두고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훈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천한 이사들이
방통위가 2인 체제인데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이사들이어서 좀 위법성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문제의 요지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KBS 기자를 19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희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KBS 내에서 보면 언론 노조와 그다음에 KBS 노조라는 양대 노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조가 어떤 사안을 바라봤을 때 그 비판의 어떤 대목이 좀 달라요.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KBS는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KBS 예. 사장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게 되죠. 있습니다. 예. 그때 유일하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사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영 전 사장인데 예. 그 고대영 전 사장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쫓아냈습니다. 예.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그와 동시에 MBC 사장도 몰아냈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예. 그때 언론 노조 포함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여당 그리고 시민단체 쪽에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게 다 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 그분들은 그때 정의롭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현 임명 추천된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정파적으로 이거를 좀 대고 있는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는 건 좀 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예. 행정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위법하다 1심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지금 2심 최종심이 나온 게 아니고요. 예. 무엇보다도 2인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최민희 지금 의원이 작년에 이제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요. 예.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인가요?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본인들의 어떤 야당 몫으로서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당 몫도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2인 체제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방통위 관련법을 보면 정적위원회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가 있고요. 그 제적위원은 명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2인 체제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 귀책 사유가 누구냐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저는 최종심에서 충분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예. 자, KBS 사장 추천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방통위원장이 뭐 탄핵당하고 바뀌고 네. 이걸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두 분 다 언론인 출신이시지만 정권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 논란은 지속돼 왔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방송기구의 독립기구화를 왜 못했는지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되고요. 또 그걸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는 왜 지금까지도 방송기구의 독립화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방송장악의 그런 행태를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뒤돌아봐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점에서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 자, 여기다 하나만 덧붙이면 예. 사흘 전인가요? 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인 체제는 위법이다. 자, 그러면 이 정부가 어떻게 들어선 정부입니까? 법치로 들어선 정부예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내로남불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법천지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선 정부 아닙니까? 예.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정부가 나서서 방통위가 나서서 그리고 여당이 나서서 2인 체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또다시 KBS 사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거야말로 독단 독선의 그런 행정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법을 지키면서 야당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방통위나 KBS, MBC 또 YTN 민영화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이 20%가 된 하나의 또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지금이라도 야당과 함께 방송기구의 독립기구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예, 근본적인 어떤 제도를 손볼 때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우연히 이렇게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그 내용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협조가 된다면 북계군 부대를 폭격해서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신원식 실장이 넵,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두고 민주당이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국면 전환을 위한 신북풍이 아니냐 하면서 오늘 규탄대회까지 열고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텔레 내용을 네. 가지고 너무 부풀리신다. 제가 볼 땐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신북풍이라는 걸 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안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이 보면 북한이 웃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는 안보적인 부분, 그다음에 또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로키로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워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걸 가지고 침소봉대한다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심리전이 어떤 국면 전환용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군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측면 안에서의 어떤 심리전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지금 대통령의 어떤 뭐 국면 전환을 위해서 신북풍이라고 이런 프레임 잡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고 지금 오늘 최고위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뒤에 이 백드랍이라고 하죠. 거기 네. 보면 독도 지키겠다, 뭐 지우지 않게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그 시설물을 치우는 게 독도 지우기라고 계속 공격하셨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거를 보수하고 하면서 그걸 옮기고 없앤 게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답을 못 하신다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맞지 않다고. 네, 과도한 비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당사자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적인 대화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민주당도 사실은 뭐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반대하는 입장이고 비판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문자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제 결국은 뭐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뭐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걸 좀 더 좀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아요. 논란의 시작점이 한기호 의원의 문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한기호 의원은 워낙 예전 뭐 세월호 때부터 시작해서 이 막말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논란이 될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뭐 한기호 의원이 문자 보낸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적절치 않은 거다라고 뭐 여권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원식 실장이 대답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이야 뭐 워낙 그 소위 아웃라이너로서의 발언을 많이 해오셨지만 삼성 장군 이슈이고 이제 4선 의원이니까 국방위원장도 하셨고 네. 뭐 훈수를 많이 두시더라고요. 의정 활동할 때 보면. 그런데 이제 네. 신원식 실장은 지금 안보의 사령탑이잖아요. 네. 국가안보의 사령탑이 그런 선을 넘는 발언에 대해서 지난번에 북한 평양에 무인기 날아갔을 때 국방부 입장이 뭐였습니까? NCND였어요. 그러면 이런 논란이 될 문제나 그런 발언이나 그런 내용을 들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얘기하더라도 자기네들끼리 안 보는 데서 모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자들이 매일 의원들의 문자 사진을 찍고 있는데 거기에 답장을 랩 잘 챙기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못했다.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네. 뭐 민주당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참 뭐 안보 문제를 떠나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고 그걸 일으키고 있는 뭐 푸틴이나 뭐 네. 저기 이스라엘에 대한 불호감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외국의 전쟁을 국내의 정치에 어떤 끌어들여서 심리전으로 이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과연 이게 상식적인가? 그러면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를 들었으면 안보실장이 딱 잘라서 답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딱 잘라서 그거는 뭐 제가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도의 답변을 하는 게 맞지 그걸 챙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논란이 된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한기호 의원도 선을 넘었지만 네. 신원식 실장이 처신이 똑바르지 못했다. 그리고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은 말을 가볍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또 한 번 보여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떤 좀 수습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야당에서는 지금 뭐 한기호 의원 제명 추진하고 뭐 신원식 실장 뭐 그 부분에 물러나라고 하고 대해서는 있는데, 뭐 예. 대통령실이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대응을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예.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예.
김기흥 부대변인께서는 대통령실에도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이제 면담이 있었고 이렇게 쭉 그 며칠 사이 이제 특별감찰관 이제 임명 논란까지 쭉 이제 이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진행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부분이 조금 국정을 좀 안 보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11월 15일. 11월 15일이요. 그때 뭔가 우리의 문제를 조금 정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뭔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집권 여당의 대표는 풀어야 되는 한 축입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지금의 갈등 양상이 커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제나 그런 리스크보다도 이 당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커 보이면 결국은 본인이 생각했던 의도는 뭐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뭔가 우리한테 뭐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반등을 하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더 다가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본인의 첫 번째 어떤 선이나 의도가 소위 말해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전 생각을 봤을 때 뭔가 한동훈 대표도 강약 조절에 있어서 지금 강하게 아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윤석열 대표 회동 이후에 뭐 비공개지만 자기 측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각색하지 말고 예스 노로 대답해라. 근데 정치는 예스 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접점을 찾는 거고 설득하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쉬움이 있고 저는 양 대통령실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대표 주변의 분들도 포함해서 좀 로키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일정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특별감찰을 이제 꺼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과격한 그런 약간은 좀 급한 그런 어떤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평가인 것 같은데요. 근데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해법을 둘러싸고 지금 자중질환에 빠진 건데요. 누가 뭐라 그래도 김 여사 의혹 해결하지 않으면은 현 정권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 운영의 동력이 거의 사라지다 못해 소멸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여당 대표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공감을 하고 있고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에도 국민들이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에 차마 동의하지 못해서 마지못해 나온 그 대안이 특별감찰관이에요. 그럼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이런데 이제 지금 이걸 둘러싸고 결국은 이제 의총의 표대결까지 가는 양상입니다. 그쯤 되면은 이제 막가자는 건데 이 표대결을 앞두고 서로 명분 싸움, 논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특별감찰관이 원내대표 권한이냐 이랬다가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대선 공약이었는데 대선 공약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논리 싸움까지 가고 있는데 결국은 표대결 가면 그럼 표대결 가서 이기면 좋아지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받아들여진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두덕이 될 것이고요. 안 받아들여지면은 정말로 이 당은 안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불신과 더불어서 만약에 김 여사 특검이 거부권 행사됐을 때 이탈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 의총 표대결이 과연 그 끝이 새로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의 그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 전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쟁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는 이제 국감 끝나면 11월 초에 아마 의총을 통해서 이제 경론을 벌이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은?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표대결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긴 거네 그거에 대한 어떤 어떤 이걸 과도하게 한동훈이냐 아니면 윤석열이냐 이런 쪽을 한쪽으로 확 힘이 쏠린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안정감 있게 그러니까 여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은 안정감 있게 뭔가 해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내지 못한 상황에서 자중질환에 빠지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떤 표대결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저는 맞는 게 맞다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렴이 될 수도 있다. 네. 정치력을 발휘해서 가능하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특별검찰제 관제가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선택지는 특검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의도치 않더라도 예. 지금 한동훈계라고 불리거나 또는 관망파에서 지난번에 이제 내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예. 당 내의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는 어렵다. 이렇게 간다면은 다 같이 공멸이다. 이런 판단을 하신 의원분들이 예. 개별적으로 소위 8표에 가까운 이탈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전국이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